자, 입장하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지금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오늘 또 라이브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동안 올해 들어오신 지 좀 되신 분들은 몇 번 또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겠죠. 라이브 방송을 할 때면 웬만하면은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 도움되는 말들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고 시장 이야기 제가 좀 쉽게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제 방송 듣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죠? 지금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힘드시죠? 투자하기가. 지금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힘든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도 어,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개미들이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가 예, 그때가 바닥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시장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물론 안 좋아요. 글로벌 시장도 물론 안 좋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특히나 더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아쉽게도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이 어, 대내외적 악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뭐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기초 체력 경제 기반이 음,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 있는 시장이 되지 않아요. 음,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혹은 어떤 외교적인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혹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혹은 미국의 어떠한 정책으로 혹은 어떠한 중국의 정책으로 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대내외적인 리스크들 있죠, 여러분. 그런 리스크들이 어, 이슈화가 될 때마다 국내 시장은 더욱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3% 빠졌다. 뭐 미국 시장이 2% 빠졌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그 이상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글로벌적인 어떠한 거시적 관점에서 뭐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어떤 시장보다도 음, 뭐 미국의 어떠한 정책, 뭐 인프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요만큼 빠질 때 국내 증시는 더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내수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게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을 딱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어디서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면 해외에서 많이 벌어요? 해외에서 많이 벌죠. 예.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대내외적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매력이 없는 시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장이 또 장점이 있죠. 뭐예요? 모멘텀 투자의 성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한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거에 매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우선은 어,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미국에는 자리가 잡혀 있어요. 기업보다는 주주 위주의 이런 우리 이제 투자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주주를 위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좀 컸어요. 그럼 기업이 좀 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응? 자기들 안에서 기업 뭐예요? 분할해가지고 응? 상장시키고 잘 되는 사업부 떼내가지고 상장시키고 이런 짓거리 많이 하죠. 그게 미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서 뭐 전자 혹은 뭐 반도체 혹은 뭐 어떠한 부서가 있어. 사업부가 있어. 거기가 잘 돼. 전장 쪽 사업부가 있어. 그럼 잘 돼.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전장 사업부만 따로 떼내가지고 상장시키죠. 그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업이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가 있죠. 지금 기업을 몇 개를 찢어먹은지 모르죠. 근데 카카오의 기존 주주들은 카카오의 성장 동력을 어떤 걸 봤던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컨텐츠, 카카오가 갖고 있는 그런 무수히도 많은 컨텐츠를 보고 카카오라는 그룹의 주주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돈 되는 사업부는 다 찢어먹고 상장시켜가지고 지들 배만 불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카카오 주주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미래를 보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난 투자를 했어요. 응? 근데 미래의 가치가 사라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주주를 농락하는 그런 행동들입니까? 그죠? 맞죠?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내 시장보다는 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알맞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멘텀 투자의 성지입니다. 모멘텀 투자라는 건 뭐예요? 테마성이 강하고 재료성이 강하다. 재료와 테마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대내적 악재에 많은 영향을 받고 글로벌 시장이 뭐 요만큼 빠졌을 때 우리나라는 더 빠진다. 뭐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투자만 밥만 먹고 이런 주식만 하는 저 같은 전문가에게는 오히려 이런 국내 시장이 굉장히 먹을거리가 많겠죠. 이런 폭락장에서 얼마나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갈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 이상, 50% 이상 쭉쭉 올라가는, 100% 이상 쭉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제 눈에 많이 보일까요? 그죠? 그런 테마와 재료만 잘 찾아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폭락장에서 그런 폭등주들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국내 시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대내적 악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개미 심리, 즉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 심리로 낙담을 하거나 좌절을 하고 주식 쳐다보기 싫어서 주식창 키지도 않고 시장 소식에는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올라올 때까지 뭐 알아서 오겠지 이런 마인드면은 이 바닥에 지금 이 폭락을 했을 때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시장이 여기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무수히도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은 놓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졌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특징,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에 놀아나지 않고 오히려 그래 우리나라 시장이 대내적 악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멘텀 투자의 성지잖아. 테마성이 강하고 재력성이 강해. 바닥에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테마, 좋은 재료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우리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이러한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 싫어 안 볼래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오히려 그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요. 재료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테마 분석, 재료 분석. 한마디로 즉 모멘텀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테마의 지속성, 재료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 재료인가 장기적 재료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좀 애매하죠.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단기적 재료에 해당됩니다. 북한이 기분 나빠서 미사일을 뭐 새벽에 또 쐈대요. 혹은 핵 실험을 했대요. 또 그럼 어때요? 방산주도 쫙 올라가죠. 그러면은 방산 테마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러한 재료는 단기적 재료일까요? 장기적 재료일까요? 미사일을 1년 내내 쏘진 않잖아요. 1년 내내 쏘더라도 시장이 적응하겠죠. 단기적 재료죠. 단기적 재료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린 에너지야. 그린 에너지야. 이거는 단기적 재료일까요? 장기적 재료일까요? 예를 들어서 국책 과제다. 국책 과제야. 그리고 지금 오히려 테마를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장기적 재료가 되는 거죠. 재료가 조금 다소 지속 기간이 길다. 지속성이 있다. 지속성이 짧다. 지속성이 길다. 이런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트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차트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모멘텀 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종목이 텐베거가 갈까? 어떤 종목이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어떤 종목이 지금 끼가 있고 이 끼를 발산했을 때 특정한 패턴으로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차트냐 할 수 없는 차트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죠. 처음에는 읽는 것도 어렵고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그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아마 매수 매도하는 것도 좀 헷갈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죠. 배워보면 그리고 알아보면 그리고 공부해보면 다 처음엔 어렵더라도 조금씩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기에 내 시간과 노동력을 써야 돼요. 나의 시간도 써야 되고 노동력도 써야 돼요. 그걸 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순대국밥이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순대국밥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수소문 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차를 타고 가던 대중교통을 타고 가던 걸어가던 가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맛있는 순대국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야. 세상에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행동 없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게 주식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얻기 위한 행동들을. 그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냈다 보면은 어느 순간 10발자국, 어느 순간 1000걸음, 어느 순간 만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장 조금 봐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좀 볼만한 테마나 이런 것들 좀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어요. 그죠? 사실은 월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기간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월요일 날 코스피가 5.6% 올랐어요. 5.6포인트. 자, 그리고 코스닥이 무려 7.3%가 올랐어요. 하루 만에. 야, 많이 올랐다. 그죠? 이 정도 올랐으면은 사실은 다시 조정이 좀 들어올 만합니다. 지금 이 조정은 오른 것에 대한 단기적 가격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다시 쭉 빠지면서 뭐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거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를 더 깨진 않을 거예요. 물론 주식에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엄청난 전쟁이 뭐 일어나거나 인류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저점을 다시 한번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 여기 언더 그 언저리 2,300포인트에서 330포인트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최대한 보는 이제 조정이 요 맥시멈 여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70포인트 정도. 예, 최대 조정이 여기까지. 만약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다. 그럼 최대로 한 요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까지 안 오고 뭐 2350포인트나 이쯤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서 이 구간 그러니까 코스피 2400에서 2330포인트 그러니까 즉 한 70포인트 구간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이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00포인트에서 770포인트 이 사이에 약 한 3, 40포인트 이 사이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까 고민하시면 돼요.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살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지수에 왔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던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모멘텀도 살아있고 최근에 돌지 않았던 섹터들 로테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순환이 오랫동안 안 들어줬던 섹터들 좀 보면 좋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공매도에 대한 제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월요일날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세력들의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 좋거나 싫거나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그 세력들의 심리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어떻게 시장을 조금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과거에는 사실상 요 정도 뺐으면요. 여기서 이만큼은 들어 올립니다. 요 정도 뺐잖아요? 요 정도 뺐으면 요만큼은 들어 올려요. 그런데 요즘은 세력들이 요만큼 뺐잖아요? 그러면 더 빼요. 여기서 한번 상승하는 척 페이크를 주고 더 빼버립니다. 여기서 한번 상승하는 척하고 페이크를 더 빼버려요. 왜 그럴까요? 개미들이 조금 똑똑해져서 그래요. 왜? 예전에는 금전적 여유도 없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기초 뭐 예를 들어서 자산에 대한 기초 자산이 개인들의 기초 자산이 예전에는 조금 낮았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개미들의. 그러니까 좀 떨어져도 예전에는 불안감이 엄청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불안감이 있지만 견딜만하다 보니까 안 팔아 버틴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좀 버티고 무리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올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조금 무리수를 많이 둡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이만큼 많이 뺐는데 근데 더 빼버려요. 그럼 이렇게 빠지면 이제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거든요. 그럼 물량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잡아먹어 버려요. 올려버려요. 여러분들 저번 주까지 쭉 빼다가 자 이렇게 갑자기 딱
시장을 급등시키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개미들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이날 뭐 상한가 종목, 급등 종목, 폭등 종목 엄청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 들어가 삽니까? 못 사죠. 그죠? 개미들이 못 살 거 아니까 이렇게 매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최대한 공포를 밀어넣고 개미들이 이제 호가창 딱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새로운 신규 개미들이 살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잡아먹어 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세력들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세력들한테 굳이 이끌려 다니면서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단기 투자보다는 스윙 관점, 한 종목 한 종목을 기준으로 적어도 1개월 이상 좀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개월 이상을 끌고 가셔야 돼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안에 뭔가 쇼부 보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손절만 주구장창 나오고 물리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전략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2400포인트 언더, 그리고 800포인트 언더, 코스닥 800포인트 언더, 이 코스피 2400포인트 언더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관심 있게 보던 테마나 섹터 안에서 괜찮은 종목들 추려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1개월 이상 스윙 관점을 좀 보시면서 쭉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20% 30% 이상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요렇게 제가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력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력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세력의 심리를 파악하고 세력의 패턴을 파악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패턴이구나. 나 그럼 얘들 못 이겨. 얘들이랑 싸울 필요 없어. 그러면 나는 조용하게 그냥 저가 매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30%, 40%, 50% 이 정도 수익 내고 나 거기서 만족할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질문 또 올라온 게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었는데도 마이너스네요. 6개월 전 차트 볼까요, 우리? 자, 6개월 전 어디예요? 지금 11월이에요. 11월보다 6개월 전으로 가면은 여기 5월이에요. 4월, 5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죠? 3개월 전 어디예요? 4개월 전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때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없어요. 왜?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테마를 잘못 고르고 섹터를 잘못 종목 잘못 고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지금 계속 마이너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이 위에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는 오히려 자 단기로 접근하셔야 돼요. 단기. 손절가 잡고 난 여기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단기로 한 달 이내 며칠 상관해서 한 달 이내로 나는 공략할 거야. 왜? 여기 시장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장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이걸 어떻게 장기로 끌고 가? 시장 지수가 조금 고점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단기적으로 단기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시장이 언제 떨어질 줄 알아? 그리고 손절가 항상 잡고 손절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때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종목을 한마디로 잘 골라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위에 상단에서는. 그런데 반면에 많이 떨어졌어. 하단까지 떨어졌어. 코스피 2270포인트면은 이게 2000년대 자 볼래요? 여러분? 2300포인트 언제냐면요. 여기에요. 이 구간이면 언제예요? 이 구간이면은 2010년도 고점이에요. 2018년도보다 낮아요. 그럼 여기는 어떠한 평가 자리예요? 저평가 자리죠. 여기서 사놓고 마이너스예요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수도 항상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지수가 높은 자리에서 사면은 당연히 여러분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종목들을 고를 수가 없잖아. 좋은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면은 거기서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접근하되 손절가 잡고 딱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고 모멘텀을 잘 공략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고점 라인에서는. 저점 라인에서는 무난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죠. 2300포인트면은 과거 2010년도 13년 전 고점이에요. 2018년도보다도 2018년도보다도 지수 상황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2018년도 어디예요? 제가 짝대기 끄어 드릴게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2018년도 대비 2023년도 지금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했을까요? 퇴보했을까요? 성장했겠죠. 기초 체력 더 올라갔겠죠. 기업들 더 성장했을까요? 아니면은 기업들 더 안 좋아졌을까요? 더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많이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왔고 기업 또한 5년 전보다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작년 보세요. 작년 재작년 보세요. 기업들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역대급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성과급 잔치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는 불투명하겠지만 과거보단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럼 지금 시장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저평가 시장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애들 몇 개 담아서 어느 정도 끌고 가면은 50% 이상, 100% 이상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오히려 기회장이에요. 또 여러분 바보처럼 2,500포인트 이상 가고 2,7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주변에서 아 지금 시장 좋다. 나 요즘에 수익 좀 보고 있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바보처럼 그때 들어가서 고점 매수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셔야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쌈짓돈 어떻게 좀 마련해서 없으면 여윳돈 있으면 지금 투자하시고 없으면 좀 쌈짓돈 마련해서 지금 은행에 적금 넣고 예금 넣어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 배불려 주지 마시고 그거 빼가지고 지금 요런 거 지금 저평가 시장에 살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투자하시면 연이율 예금 넣어봤자 지금 4%대 비과세 뭐 어쩌고 다 제외해도 직접 실수령 할 수 있는 이자는 얼만큼 돼요? 2.9% 3.2% 사이예요. 1년에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저평가 시장에서 대충 주워가지고 6개월 이상만 끌고 가도 30% 이상짜리 종목은 무수히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히려 더 집중해서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연말부터는요, 제약바이오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의 혼조세가 짙어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보통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 좋죠. 제약바이오 쪽 한두 종목 포트에 넣어두시면은 연말쯤에 전반적으로 섹터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제 관심 종목 여러분들 또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는 없지. 왜? 위험한 섹터죠. 제가 직접 뽑아드린 관심 종목 한 3, 4종목 드릴 테니까 적은 비중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 말고 제가 주중에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지금부터 담아서 좀 끄고 갈 만한 것들이 통신 장비예요. 통신 장비. 그리고 NFT, 가상화폐, 전자결제 요런 쪽 있죠. 뭐 핀테크라든가 콘텐츠, 모바일 솔루션 이쪽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겁니다. 오늘 게임주가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게임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상. 게임주보다는 아직까지 안 움직인 그런 메타버스 쪽 짜라리 메타버스 쪽 순환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NFT 쪽, 전자결제 쪽 이런 쪽 보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 다날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요. 다날 뭐 이런 종목들 있죠. 한번 관심 갖고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조선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쪽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어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메타버스도 돌아올 때가 됐고 핀테크 전자결제 이거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연말쯤 다음 달부터는 제약바이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가 시장에 혼조세가 있다 보니까 몇 종목들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조선주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굉장히 좋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요렇게 제가 투자 소스, 투자 팁까지 드렸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요. 저평가 시장입니다. 오히려 사야 돼요. 떨어지면은 팔지 말고 사자. 자, 은행 배불려 주지 마시고 그 이자 몇 푼 안 되는 거 빼가지고 지금 여러분 3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제가 알려드린 것들, 관심 종목 드린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한 것들 조금씩 소액으로 해보세요. 소액으로. 아무래도 무료방에서는 비중이 3% 정도 제한이 됩니다. 무료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 대응이에요. 몇 프로 이상 수익 구간이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알아서 팔아라. 그리고 공부 목적으로 해라. 무료방 종목들은 시식 코너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내가 7종목을 담을 거야. 7종목을 다른 섹터, 다른 테마로 담아서 리스크 관리를 할 거야. 비중 조절도 할 거야.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시면 좋고, 제가 다음 라이브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들,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자, 지금 방송에서요, 여러분, 종목 문의하셔도 답변 못 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제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대략적으로 6,000명 정도 되는 이 분들 종목 상담 받아주잖아요. 저는 목이 쉬어서 종목 상담 못 해드립니다. 방송 못 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네, 시장이 좀 혼조세가 있지만 지금 시장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담을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오늘 교육해드린 것도 잊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